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요즘에 좀 시국이 어수선하지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노라면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은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연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러한 그 어수선한 시국도 안정이 되고 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 인생 여행길 13번째 시간으로 병자 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일간 병어와 그 다음에 병자 일주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일간, 천간 10글자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리진 않고, 반복하는 의미로 또 복습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바로 일주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이론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자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방법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병화하면, 제가 이게 간단하게 4글자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병화하면 예계, 온구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 하면 어때요? 삼행시나 사행시, 아주 사행시를 지으라면 진짜 똑소리 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좀 창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행시에 관한 달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자를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 4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또 통변 할 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상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사주 감정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요, 말문이 막혀버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 4글자만 알고 있어도 대화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 하면 어때요? 병화일관들은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밝다. 두 번째, 개하면 병화일관들은 개성이 강하고 화통하다. 그 다음에 온 하면 병화일관들은 온화하고 어때요?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4번째, 구하면 병화일관들은 좀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 4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에 두셨다가 병화일관들이 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관이 오면 어때요? 병화일관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되게 좀 이렇게 냉정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성향이 화통한 성격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아마 상대방도 깜짝 놀라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병화일관하면 이제 태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온 세상을 이렇게 고루고루 비춰주지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온기, 열기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만물이 얼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온 세상을 이렇게 가감없이 비준다는 어떤 것일까요?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베푼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관들은 진짜 그야말로 태평양 같은 그런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베푼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 아주 좋다. 그래서 병화일관들은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병화로 태어났는데 어때요? 마음 씀씀이가 어때요? 쫀쫀해서는 안 되겠죠. 온 세상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병화일관들 아셨죠? 오늘부터는 내가 병화일관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병화일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병화일관은 우리 고서 중에 하나인 적전수에 이르기를 병화, 맹렬하다고 했죠. 맹렬. 사나울 맹자에다 매울 열자인데요. 병화는 그만큼 강하고 치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화이라는 때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화일관들은 오행상으로는 어때요? 염상성이라고 했죠.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꽃 염자거든요. 이렇게 불꽃 좀 확 퍼져나가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관들은 이렇게 위로 옆으로 이렇게 확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염상성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병화일관은 오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갖춰야 될 5가지 덕목 중에서 인, 이, 예, 지, 신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병화는 예에 해당된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아주 밝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화일관들이 대체적으로 예의가 아주 바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화일관의 물상으로는 우리가 태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병화일관은 일단은 솔직 담백하고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글자로 예계 옹구라고 했죠.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밝다. 개성이 강하고 화통하다. 온화하고 낙천적이다.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통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일간 병화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병자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화는 태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자수라고 하는 건 깨끗한 계곡물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계곡에 가보면 어때요?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면 물이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병자 일주들이 이렇게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병자 일주들은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병자 일주들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수화 또는 화수, 이 수화라고도 하고 화수라고 하는데 수화 미제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병화는 불이라고 했죠. 불은 위로 이렇게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물은 어때요?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면 불과 물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죠. 위로 올라가 버리고 아래로 흐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자일주를 갖다가 수화 미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완성, 완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병자일주들의 운에 따라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 그래서 병자일주는 수화 미제이기 때문에,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그 감정 기복이 심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수화 기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오를 한번 볼까요? 임오는 어때요? 위에가 물이고 밑에가 불이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위로 올라가니까 서로 교차하게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화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균형을 이룬다고 그래서 이걸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수화 미제, 수화 기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세상의 원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본격적으로 병자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병자일주를 십성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정관이라고 하는데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평관, 다르면 정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병자일주는 어때요? 병화도 양이고 자수도 양수지요. 그런데 이거를 왜 평관이라고 하지 않고 정관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수하고 화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체와 용이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수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수 안에는 계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수가 실질적으로 체는 양인데 쓰임새는 보니까 음으로 쓰이죠. 이게 전기, 본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기운은 음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는 체와 용이 이렇게 바뀌어 쓰인다. 그래서 병화와 자수는 같은 양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십성으로는 정관에 해당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관이라는 것은 정도 법도를 의미하죠. 정도 법도. 그래서 일지에 정관을 둔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간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정관을 두고 있는 사람은 성정이 아주 고든 성정을 갖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친으로는 남명하고 여명이 조금 다르지요. 남명의 경우에는 정관은 자식에 해당되고요.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일지 정관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조금 육친으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배우자 궁.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이제 일지 정관이 자식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식이 올바르고 정도를 가는 그런 착한 자식을 두게 되겠죠.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는 이게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동주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배우자 덕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자일주 여자들은 남편 복은 있다. 하지만 이 덕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병자일주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화 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부가 갈등을 겪을 때도 가끔 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동조하고 있으면 지지고 볶고 싸워도 끝까지 회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병자일주는 태지에 해당되는데요. 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12운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면요. 12운성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생로병사를 4단계로 나눠서 계속 돌고 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12운성은 생욕대. 우리가 이제 이걸 성장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광세. 걸록, 제왕, 세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전성기.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사묘. 전성기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쇠락해지는 단계가 돼서 이걸 쇠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퇴양.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침체기라고 하는데 이제 준비 단계겠죠. 우리가 이제 이제 단절되고 다시 잉태하고 기르고 우리가 뱃속에 태아가 이렇게 자라는 단계는 이제 준비 단계라고 하겠죠. 그래서 침체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12운성은 이 4단계가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단계는 순서대로 우리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겨울, 해자축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하듯이 이것도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대양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운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12운성은 6단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12운성은 양간하고 음간이 약간 다르다고 했는데 양간하고 음간이 약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12운성에 양간이 생일 때는 음간은 사가 된다. 생사. 그 다음에 두 번째 12운성으로 욕일 때는 음간은 병이 된다. 욕 보면 병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운성으로 대지일 때는 양간이 대일 때는 음일 때는 음간은 세지가 된다. 축구선수 대세.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그 양간이 묘일 때는 음간은 양이 된다. 이거는 묘지는 양쪽에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록왕.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절태도 마찬가지고. 이 6개가 있는데 이 2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이 4가지만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된다. 생사,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욕 보면 병나고, 병나면 욕 본다. 그 다음에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묘는 양쪽에 있다. 양쪽에 있는 것은 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이운성 찾는 방법 중에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또 새로운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시부의 간목에 이제 어떤 십이운성을 찾는다고 가정하면, 간목하고 같은 것은 로광세라고 했죠. 그래서 간목은 인묘진이잖아요. 그래서 간목하고 같은 것은 인묘진. 인묘진은 로광세죠. 그런데 간목하고 충이 되는 신유술은 어때요? 인묘진에 반대되는 거, 충하는 거는 신유술이죠. 이거는 절태양이 됩니다. 절태양. 그 다음에 간목 로광세 전 단계는 어때요? 전생, 생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의 다음 단계 후병. 그래서 다음 단계는 병사묘가 된다. 그래서 간목하고 같은 인묘진은 로광세, 그 다음에 충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동일, 그 다음에 충되는 거는 인신충이니까 신유술이 되겠죠. 신유술은 이건 절태양, 반대는 절태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인묘진 전에는 봄 전에는 겨울이죠. 그래서 전생, 그래서 전 단계 해자축은 생이니까 생욕대가 되겠죠. 생욕대. 그 다음에 봄 다음 단계는 여름이잖아요. 그냥 후병, 전생 후병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오미. 이건 어때요? 병사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화를 예를 들자면 병화가 같은 거는 사오미잖아요. 사오미하고 충되는 거는 해자축은 절태양. 그 다음에 사오미 저는 봄이잖아. 인묘지는 생욕대. 그 다음에 사오미 다음 가을은 후병, 병사묘. 그래서 우리가 전생, 후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또 찾기가 쉽다. 그리고 충되는 것은 절태양이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편리할 대로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계속 이것도 반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편한 방법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잉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신하는 것을 태라고 하는데 정자와 만나가 이렇게 착상하는 것을 우리가 잉태라고 한다. 잉태,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자일주들은 그 창작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맨이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일주들이 아이디어가 아주 넘쳐나고 창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예술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예술의 조예가 아주 깊다. 그래서 병자일주들은 성정이 아주 곱고 또 예술성에 어떤 소질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병자 지장간을 보면 봉기가 개, 임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수를 보면 정관, 관성이죠. 병화가 개수를 봐도 정관, 관성.
병화가 임수를 보면 편관, 이것도 관성. 오직 병자일주는 이 같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들은 성정이 곱고 좀 이렇게 고지식한 편이다. 그래서 병자일주들은 이렇게 오직 한마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병자일주들은 이렇게 성정이 곱기 때문에 사업 쪽보다는 좀 조직 생활이 더 어울리겠죠. 공직이나 또 회사 생활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자일주들은 이렇게 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6번째 병자 일주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병자일주들은 정도, 법도, 명예, 체면을 중시한다. 두 번째 병자일주들이 합리적이고 원칙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자일주들은 조직 생활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자일주들의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감정 기복이 좀 심하다. 병자일주들은 이렇게 수와 미제를 이루기 때문에 늘 미완성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운에 따라서는 감정이 좀 기복이 심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참고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부터 제가 그 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신 대신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일간 병화가 계절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4계절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지지에 해당되는 계절, 즉 자는 해자축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끊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도 60갑자가 다 마무리되면 어때요? 한 계절에 2번씩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병화일간이 겨울생일 때는 어떤 오행이 필요할까? 겨울에 태어난 병자는 어때요? 조금 병화는 좀 보기에도 약해 보이죠. 그래서 조금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첫 번째 자기 기운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같은 동료가 있으면 또 힘을 얻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겨울생 병화는 화 기운이 필요하다. 화에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잖아요. 근데 일간 병화라는 주인공은요, 나하고 같은 경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태양은 어때요? 하나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천상천하 유화 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아무리 내가 힘이 약해도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은 싫어한다. 그래서 병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병화는 지지로 보면 사 중에도 병화 있고 어때요? 오 중에도 병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병화의 뿌리가 되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천간으로 병화는 싫어하지만 지지 암장 속에 있는 화 기운은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화기는 좀 필요로 하겠죠.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병화가 겨울생들은 이렇게 목이 필요한데요. 목에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병화가 해자 축월에 태어나면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목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요? 수생목, 목생화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지요. 이걸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 기운은 병화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수국화에서 바로 이건 살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통관시켜낼 역할을 하는 목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가 필요한데요. 이 강한 물을 제어시킬 수 있는 거는 토잖아요, 토. 근데 토 중에는 그 건토도 있고, 습토도 있죠. 건토라고 하면 무토, 그 다음에 지지로 술토, 그 다음에 미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습토는 진토, 축토가 있죠. 그런데 사실 토 중에서도 이 건토는 필요하지만 습토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병화일간이 겨울에 태어나면 약하잖아요. 그런데 습토는 어때요? 진토나 축토는 화기운을 더 이렇게 쭉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습토보다는 건토, 술토나 미토나 무토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무토는 화생토에서 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무토는 열기를 품고 있는 토기 때문에 병화의 열을 그렇게 뺏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건토가 실질적으로 겨울의 병화는 건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겨울의 병화는 이런 기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버겁겠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조금 약하니까 불이 필요하겠다. 또 이렇게 목생화, 불을 더 키워주는 목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강한 물줄기를 제어해주는 토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습토는 좀 오히려 병화를 더 약화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오늘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축일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